저는 올해로 49살, 바뀐 나이로는 48살이고요. 필명은 아마다 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요? 지금은 제가 투자했던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인 구로구의 재개발 빌라로 가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빌라를 구입할 당시에는 이제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구입을 했고요. 각각 투자금은 한 1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 되게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2017년도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됐고 외벌이로서 이제 월급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와이프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여서 투자금이 굉장히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회사는 작은 회사는 아니고 이제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큰 회사였지만 월급이라는 것이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계속 이제 투잡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이제 해외에서 사이클을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일도 했었고, 수동 카메라 같은 것도 이제 수입해서 팔고, 자전거 의류도 만들어서 판매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투잡을 병행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네네. 네. 지금 재개발 빌라는 추진위원 활동까지 하고 계시다는데 네네.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투자했을 당시에 그 매매를 중개했던 그 중개사님이 이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세요. 그분이랑 이제 자주 뵈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직장을 관두고 전업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여기 우리 재개발 지역에 추진위원이 좀 필요한데 합류를 해주실 수 있냐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재개발에 대한 어떤 깊숙한 어떤 배움을 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뜻 추진위원으로 하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지역을 선정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선정 지역이고요. 제가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이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이 주변에 전부 다 이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렇게 알아보던 차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가 발표가 되면서 제가 알아보던 지역이 그 후보지에 선정이 돼서 빠르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 재개발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 되세요? 현재 재개발 단계는 후보지 선정이 이제 끝났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안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아마 내년 중으로 구역 지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재개발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랑 투자 꿀팁이 있다면? 제가 재개발 뭐 전문은 아니지만, 재개발이라는 게 원래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초기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이렇게 신속통합기획처럼 정부에서 빨리 추진하려는 사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개발 관련 정보는 주로 어떤 정보로 찾아보시나요? 재개발 관련 정보는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의 모임이라든지 카페 어떤 게시글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손품을 팔아서 우선은 이제 정보를 얻고요.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들러서 필드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아파트 투자하시고 서울에는 재개발 빌라만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투자를 하셨나요? 제가 투자를 할 당시에는 투자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적게 드는 경기도를 택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한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서울이 급격하게 오르는 양상을 띄었고,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이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이제 투자를 하려고 여러 가지 알아봤으나 가지고 있는 투자금은 턱없이 이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변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는 것이 투자금상 맞는 투자 방법이었고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식을 처음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주식에서 한 600만 원 정도 까먹고 주식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책만 줄기차게 봤었죠. 그때는 유튜브가 흥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모든 정보는 다 책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 끝나고 무조건 서점에 가서
부동산 책을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투자법에 대해 좀 눈을 뜨게 됐고, 이제 그 역사가 들어온다는 어떤 지인의 정보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투자하게 됐었습니다. 예, 현재 제 자산을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14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빌라 3채가 있고 그것들의 총 자산 가액은 76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대출이나 전세금을 뺀 순자산액은 3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매입한 구로 쪽에 있는 원룸 건물의 자산 가액은 한 46억 정도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매입한 원주의 상가주택은 자산 가액은 한 12억 5천 정도 됩니다. 두 건물에서 이제 대출액을 빼고 가지고 있는 순자산액은 한 28억 5천 정도가 됩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뭐 계산해보면 총 자산 가액은 한 134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앞서 말한 대출액이나 전세가액을 다 뺀 순자산액은 62억 원 정도 됩니다. 구로동의 그 원룸 건물에서 한 달 매출이 약 2,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익은 한 1,100만 원 정도 현재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매입한 원룸 상가주택에서는 62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 빼고 나면 한 290, 300 이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안산에 2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에 3채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2채가 있고요. 남동구에 1채가 있고 수원에 하나가 있고요. 의정부에 하나 있고 파주에 3개가 있습니다. 일산에도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경기도권을 한 이유가 투자금이 서울보다 훨씬 적게 들었고 갭 금액이 적게 들었어요. 전세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가는 떨어져도 전세가가 받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경기도는 교통의 호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접근성들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철도들이 많이 놓여지는데요. 강력한 호재가 있는 곳들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경기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권, 인천 뭐 이런 정도로 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보다 빌라를 좀 선택하시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은 한 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를 하나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재개발에 좀 눈을 돌리게 됐고,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서울에 2채가 있는데 다 1억 5천 정도 갭 금액으로 들어갔거든요.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그 재개발 절차를 좀 많이 간소화시켜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빌라를 샀습니다. 생애 첫 투자는요, 분양권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 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투자는 이제 분양권 투자가 그때 당시에는 눈에 들어왔었고, 분양권 투자를 한 다음에 입주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입주할 잔금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지인이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전세나 반전세를 놔라. 그러면 이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제 등기를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일부는 대출을 받고요, 일부는 반전세 보증금으로 해서 처음 갭 투자로 등기를 쳤죠. 그게 2006년도였습니다. 지역은 평내 호평역 역사 근처입니다. 그때 이제 분양가가 2억 3천 정도였고요. 당연히 이제 계약금인 10% 2,300만 원이 투입이 됐고, 그때는 이제 피가 없었기 때문에 프리미엄 주지 않고 2억 3천으로 우선 매수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대출을 1억 6천 정도 받았고, 나머지 한 5천 정도를 이제 세입자 보증금으로 해서 등기를 쳤습니다. 2017년도는 이제 회사를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와이프가 2017년도에 이제 고시에 합격을 하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준비 기간이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직장을 갖게 되면서 와이프 쪽에서 신용대출로 시드머니 5천만 원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돈은 없었지만은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터라 바로 이제 5천만 원이 생기자마자 알아보고 있던 이제 안산의 분양권을 이제 매입을 했었죠. 매입을 하고 곧바로 입주가 진행이 돼서 대출 내고 마찬가지로 반전세를 통해서 등기를 쳤고요. 거기서 나온 또 잉여금으로 또 다른 또 분양권을 매입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엔 굉장히 좀 생소한. 네. 저도 솔직히 불인이 때는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매매 잔금과 전세 잔금이 동타임에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도 몰랐고, 산 다음에 전세를 놔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제 돈이 없으면은 그날 바로 전세 잔금으로 매매 잔금을 하시면 된다 해서 정말 저는 신세계였죠 그때는. 그게 지금 말하는 갭 투자였던 거죠. 일반적인 갭 투자는 전세가 들어있는 걸 사는 건데 전세가가 오르는 시점에는 그렇게 사면은 갭이 크기 때문에 그 갭을 더 줄이려면은 주인이 살고 계시는 집을 매입을 하고 잔금을 좀 넉넉히 가져가면서 잔금 때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서 드리면은 그 전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죠. 잔금을 다 처리하지 않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전세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애매한데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아직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계약을 우선 하고 안전하게 이제 계약금을 쏩니다. 네. 그럼 당연히 그 계약금은 집주인한테 들어가고 그게 잔금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도 잔금이 이루어지는 날 셋이서 다 모이는 거죠. 들어오시는 분, 집주인, 저 모여서 그날 바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한 단계 진화한 방법이에요. 원래 갭 투자는 전세가 있는 걸 사는 거예요. 딱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옛날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들은 투자금이 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새로 구입하는 집들은 매매가는 떨어져 있는데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집주인분이 살고 계시는 집을 사면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투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 아파트를 매도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세입자분이 혹시라도 더 사시고 싶은데 전세금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차익 때문에 옮기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살기는 좋은데 그분들한테는 역월세를 제한을 해서 떨어진 차익만큼 이자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원래 이사를 갈 마음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거를 그 이자 내는 데 쓰시고 계속 이제 아파트를 유지하시는 거죠. 부동산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경매 쪽으로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보게 됐었고, 경매하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죠. 처음에는 권리 분석이라든지 어려운 케이스를 풀어가는 이런 맛이 좀 있었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종잣돈이 적게 든다는 점, 그리고 대출이 잘 나온다는, 굉장히 좀 주요했었죠. 첫 경매는 폐차를 했습니다. 당연히 폐차를 했고요.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2008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집이 좀 필요했었고, 신혼집을 그러면은 배운 경매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공교롭게 2등으로 폐차를 했어요. 김포에 있는 구축 아파트였고요. 근데 그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금매로도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높이 쓰신 거죠, 1등 하신 분이. 그 길로 바로 동네 가서 같은 가격으로 금매를 샀습니다. 그래서 싹 공사를 하고 입주를 했었죠, 신혼집으로. 1억 6,800인가에 사서 2억 2천에 매도를 하고 나왔었죠. 글쎄요, 경매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절차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싸게 구입해서 좋고, 그 자산을 빨리 처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채권자한테는 또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그냥 재테크 수단으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책만 봐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더 필요하시면 학원을 다니시면 되는데 학원에서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는 건 이제 특수물건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물건은 이제 양날의 검이라 입찰자가 적은 대신 그걸 풀어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고, 저처럼 그냥 어떤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서 그냥 이제 하시고자 한다면 특수물건이 아닌 일반 물건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 정도만 배우시려면 책만 보고 하셔도, 요새 또 유튜브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